이어서 주관식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도 4점짜리 해설을 해 드릴 텐데, 20번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빈칸 추론, 거의 2년 넘게 안 나오다가 이제 처음 딱 나오는 문제여서, 그러니까 이 기출이라는 게, 그렇죠. 학생들이 기출 대비할 때, 어차피 빈칸 안 나오니까, 다 기출 문제집에서 빼놓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나올 줄 예측했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니까, 당황해서 틀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안 한 파트에서 나왔다 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이렇게 쭉 풀어 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추론, 국어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하긴 했는데,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냥 빈칸 추론이 아니라 그냥 출제에서도 꽤 좋은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는. 알겠나요? 이 문제 보시면, 우리 보통 이런 함수 해석 많이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딱 한 주기, 0부터 4까지만 그려져 있고요. 그때 한 주기의 그래프 그려지고 이제 주기가 4인 조건을 줬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위로 볼록 그래프가 무한 반복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방정식 f와 fx가 fx래요. 이거를 만족하는 0 이상인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지. 다음은 a20, 21, 2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그냥 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학생들이 요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선생님 재수학원에 이제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방정식 fx 이퀄 x는 모든 실근이 0하고 3이래. 근데 fx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죠?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fx를. 그러면 이 fx와 x랑 같다라고 두는 거죠. 그럼 x랑 같다라고 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가 x일 테니까 x는 0하고 3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근이 0하고 3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해봐도 알고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문제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fx의 fx입니다. 즉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근의 말 그대로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x가 빠져 있긴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fx x를 만족하는 x값이 0하고 3인 거야. 그러면 f의 x에 f의 x라고 주어지면 요 fx가 원래는 x 역할하는 거니까 이때는 fx가 0이거나 3이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f의 fx는 fx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방정식 이거의 실근을 구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 결과 따지면 얘가 0되고 얘가 0되게 하는 결과예요. 이해됐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과 따지면 fx 이퀄 0하고 fx 이퀄 3이라고 하는 fx 이퀄 0하고 fx 이퀄 3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 해석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이런 방정식의 해석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우리가 실전에서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죠? 제가 말씀드렸던 풀이법이 있어. 그러니까는 요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합성 함수 또는 합성 방정식 해석을 수투에서 물어봤어. 수원 수투에서 물어봤어. 미적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뭐해서 문제를 풀어라? 치환해야 된다. 그리고 방정식의 문제라면 결과적으로는 방정식을 몇 번 풀어야 돼? 2번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시피 이렇게 되죠. f의 x가 fx입니다. 그러면 이때 fx를 누구로 초연하지? t로 초연합니다. 그럼 fx를 t로 초연하면 여기 f의 t는 t가 되고요.
요 방정식을 풀면 t가 몇이 나와버리는 거지? t가 0하고 3 나옵니다. 그럼 t가 0하고 3 나오면 이때 구한 t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fx = 0, fx = 3이라고 하는 뭐가 나오게 되죠? 근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이에요. 이제 x가 0서부터 4까지일 때 fx가 0이랑 fx가 3이 되게 하는 모든 실근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그릴 필요 없지만 그림 그려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 보기 좋겠죠. 이렇게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주기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게 2가 되고 이게 4예요. 한 주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이렇게 그어버리게 되면 얘가 근 하나 0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이라고 하는 근 이렇게 그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하나 나오고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얘가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하고 누가 있죠? 3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1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쓰면 되겠죠. 이거는. 그럼 요 놈은 뭐 원래 정석대로 풀려면 이게 y = 3이니까 우리는 누구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가 3이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꼴 0이 될 거라서 1하고 3, 아 요거 1,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면 이 이웃권은 볼 필요 있을까? 없습니다. 이게 주기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주기함수니까 첫 번째가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몇입니다? 여기 넣을까요? 0입니다. 그 다음에 1입니다. 3이다라고 적히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그 다음에 그려지는 것들은 모든 값에다가 몇씩 더하면 되지? 4씩 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4 더하면 4 될 거고요. 4 더하면 5 될 거고요. 4 더하면 몇 돼 버리죠? 7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했던 정수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라인, 이 라인이 각자 등차수열이야. 그럼 보다시피 첫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몇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애들이거든. 그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 애들이다? 1인 애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면 A에 3n-2항이라고 쓸 수 있죠. 3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는데 3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0부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1부터 들어가려고 만들려면 3n-1이라고 써야 이게 나머지가 1인 놈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이 라인은 다 얘예요. 1 집어넣으면 얘고요. 2 집어넣으면 얘입니다. 그럼 여기 중간은 뭐가 되죠? 라고 하면 이 중간은 A의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입니다. 3n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3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2인 놈들의 모임이에요. 1, 2, 3, 4, 5, 6이니까 여긴 2, 5 이렇게 나갈 거라서 3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몇인 애들? 2인 애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3, 6, 9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얘는 3의 요소입니다. 얘는 3의 요소라서 A의 3n입니다. 라고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이것도 알려줬어. 보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이의 세수열 A의 3n-2, A의 3n-1, A의 3n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특히나 경찰대랑 사교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수론에 대한 해석. 그럼 근데 여기에서 각각 첫 번째 항이 0, 1, 3이래. 지금 보여드린 그대로죠. 0, 1, 3 이렇게 되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만들 수 있어? 일반항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쓸까요? A에 몇 대죠? A의 3n-2, A의 3n-1, A의 3n이라고 하는 이 수열 자체가 얘는 공차가 4인데 첫째 항이 빵이야. 그럼 얘는 4n-4가 될 거고요. 얘는 공차가 4인데 첫째 항이 1입니다. 그러면은 4n-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n 몇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등차수열 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이제 보세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공차가 모두 4인 등차수열이다요. 이게 4입니다. 이제 나는. 그 다음에 다는 20, 21, 22를 더하시고요. 그럼 이거 3개항 더하는 거니까 연속한 3개항 더하는 거라서 선생님 이거 3개항 더한 다음에 같은 값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항부터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A에 20, 그 다음에 더하기 A에 21, A에 2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열한 수열을 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숫자가 3의 배수여야 3개씩 끊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3의 배수는 누구죠? 얘가 3의 배수야. 여기. 그러니까 결론은 요 두 개와 요 놈은 서로 다른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류라는 게 위치가 다른 애들이야. 여기는 모두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모두 n에다 2 집어넣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n 집어넣는 경우랑 여기에 n 집어넣는 경우가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해보시면 알잖아요. 20번째 구해야 돼. 7 집어넣습니다. 21번째 7 집어넣습니다. 아, 여기 밑에죠. 7 집어넣습니다. 7, 3, 21에서 1 빼면 20. 7, 3, 21. 그 다음에 22는 여기에다가 7 집어넣으면 될까요? 19항 나오거든요. 그쵸? 여기다 8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같은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집어넣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째 항은 뭐가 되니? 라고 하면 여기다가 몇 집어넣으면 7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7, 4, 28에서 3 빼면 25입니다라고 주어지고요. 여기 21 되려면 7 집어넣으면 얘 7 집어넣으면 28에서 얘 몇 빼면 1 빼면 27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항은 여기다 8 집어넣으면 8, 3, 24니까 딱 22가 될 거고요. 8, 4, 32에서 4 빼면 28입니다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 더하시게 되면 몇 나오는 거죠? 55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55에다가 80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 80, 그 다음에 4하고 1 더해버리게 되면 85가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빈칸 채우기 없이 풀어나가는 해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 정수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는 거죠.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번도 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21번은) 기출의 준비가 좀 잘 되는 학생들은 아마 쉽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요 절대값 있는 값과 없는 거에 대한 극한, 이거는 기출의 빈도가 높죠. 그래서 얘는 바로바로 풀었을 겁니다. 기출 준비가 잘 되는 학생들은. 이만큼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보시면 fx가 이차함수예요. 다음 결과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극한이 모두 존재한대. 여기 a입니다. 모든 실수예요. 그럼 보다시피 얘 지금 분모가 0되는 게 1을 하고 누구죠? 입니다. 그럼 분모가 0되게 하는 게 1과 2니까 분자도 0으로 가서 어쨌든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을 만든 다음에 극한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되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여기도 fx고 여기도 fx 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질 것 같아. 맞나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1이고 얘가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요 극한부터 볼게요. 요 극한 보면 어떻게 되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fx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x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fx의 절대값은 여러분 잘 봐봐. 1 플러스면 1로 갑니다. 1로 가면 얘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0으로 가지만 이때 f의 1 플러스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야. 그러면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놈에 이 값이 음수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요. 요거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fx 뭐가 되죠? 소거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g의 1입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뭐 1 플러스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0으로 가는 인수 약분됐으니까 그냥 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얘 우극한은 마이너스 g1이야. 근데 좌극한은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좌극한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x에다가 그 다음에 fx의 또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너무 붙였었네요. 좀 내릴게요.
근데 1 마이너스면 1로 다가가는 거거든. 그럼 1로 다가가면 그래프가 0으로 오지만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값은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지워버리는데 얘는 그냥 플러스로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몇 되는 거죠? G1이 됩니다. 이 결과 그냥 얘는 G1이네. 근데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G1과 마이너스 G1, 부호가 반대인 결과와 부호가 반대가 아닌 놈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서로 같으려면 몇 밖에 안 돼? 0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 우리는 G1은 몇일 수밖에 없구나, 0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안 할게요. 이제 어차피 근대는 게 1만 있어. 2도 있거든. 그럼 2도 있으니까 얘는 2 플러스일 때는 얘가 플러스로 나올 거라서 그냥 나올 거고요. 2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음수 붙여 나올 거라서 G2의 마이너스, G2의 플러스가 서로 같을 거라서 결과적으로 G2도 몇이 나와버리죠? 0이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G1과 G2가 모두 0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G죠.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Gx는 x-1, x-2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쓸게요. 이렇게 4차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pq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g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자 형태만 바뀐 것 뿐이지 미지수의 개수만큼씩만 계속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미지수 2개로 줄였어요. 그럼 미지수 2개로 줄였으니까 이 2개는 어디서 나오겠어? 아직 안 쓴 조건. 이 뒤에 조건 쓰지도 않았잖아. 그럼 이것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식 만들어 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냥 들어갑시다. x-1, x-2, 그 다음에 몇 되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분자가 gx에서 fx 뺍니다. 그럼 여기서 x-1, x-1을 빼면 공통수로 묶일 거야. 그럼 여기 묶여버리면 뭐가 될까? 여기는 x-1하고요. x-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1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fx를 빼면 공통이 다 빠졌으니까 1만 남을 거야. 여기에 이제 뭘 씌워야 돼?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근데 절대값은 여러분들 아실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죠? a,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이렇게 각자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지금 원래는 분자의 gx 빼기 fx의 전체 절대값인데 이걸 각자 절대값으로 바꾸면 여기서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를 조금 떼어서 얘 절대값 따로 씌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x-1라고요. x-2의 절대값 따로 씌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해석이 앞에서 보던 해석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A가 1 플러스로 가면 얘는 그냥 있는데 얘는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1 플러스면 아까 보다시피 얘 뭐가 되는 거죠? 밑으로 옵니다. 그럼 마이너스부터 나오거든요. 즉 이게 지금 여러분 F예요. 이게 F. 이게 F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x, 이건 fx의 절대값. 즉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fx의 절대값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요걸 바꿔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거 fx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x의 절대값 되고요. 이 전체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 전체 함수를 그냥 우리는 뭐라 그럴까? 뭐 hx라고 부를까요? 그럼 이게 hx입니다. 이렇게. 요 전체를 치환한 거야. 요 놈 전체를 hx로 치환한 겁니다. 그럼 얘는 앞에 조건과 똑같으니 이거 뭐야? 똑같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랑 얘는 없어지고 나서 얘 마이너스 붙은 거 플러스 붙은 게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h1하고 그 다음에 h2가 모두 몇 돼야 돼? 0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게 앞에서 구한 결과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놈 자체에서 1 집어넣는 게 0 돼야 되고요. 2 집어넣는 게 0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분수 함수가 1 집어넣는 게 0,
이 집어넣는 게 0 되려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분자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우리는 뭐가 나오지?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분자가 1과 2를 근으로 갖습니다. 그러면은 x 빼기 1 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2를 근으로 갖게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도 되고요. 뭐 수치대입법 써도 되겠죠.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 보면 p는 몇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나오게 될 거고요. q는 몇 나옵니다? 3입니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전개하면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pq 구했으니까 여기서 대입만 하면 끝났네? 우리는 따라서 gx라고 하는 결과는 x-1, x-2,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x, 3x 더하기 3입니다라고 주어지고 요 자체가 gx가 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g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6 될 거고, 얘 7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곱해버리게 되면 몇이 정답? 42가 정답이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요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와 절대값 씌워져 있지 않는 요 해석 출제빈도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면 익숙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돼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21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22번이에요. 요 22번은 선생님이 풀면서 이거는 수능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닌데 라고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고1 과정의 자취방정식이라고 하는 파트의 이론인데, 이 자취방정식은 수능 형태에서는 거의 내지 않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찰대랑 사관학교에서는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사관 준비 학생들은 꼭 아셔야 되는 이론이고요. 한번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으니까 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봐보세요. 지금 얘는 그래프도 없어. 다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얘도 보시면 요 지수함수와 요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지. 그리고 이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또 다른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지. 그리고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일 때 다음 결과가 것이에요. 그럼 이것도 계속 지금 똑같은 소리예요. 미지수 K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넓이 식 하나 주었으니까 미지수 하나, 식 하나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지? 초월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입니다. 그럼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는 제가 뭐라 그랬었지? 얘는 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무리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 못 풀잖아. 왜? 얘와 얘의 교점, 거기서 또 직선이 가다가 또 다른 지수함수와의 교점, 그럼 선생님 다 교점이 무리수로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니까 잘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죠? 지수로그 함수와 도형,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가 나오면 1단계, 뭘 하자? 1단계가 좌표 설정입니다. 좌표 설정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이제 기출련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이네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하는 게 뭐라 그랬었지? 이 좌표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또 다른 점의 좌표예요. 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좌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하죠? 평행 이동을 하거나 또는 뭘 하죠? 대칭 이동합니다. 평행이나 대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좌표를 쉽게 구하는 기출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를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y =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y는 2에 x 빼기 2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뭐죠?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A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 이렇게 그었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지. 그때 우리는 A, B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 B의 길이를. 이유는요? 라고 하면 왜 그럴까? 수업 시간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얘 그래프가 1로 평이동했습니다. 근데 평이동 양이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야. 그럼 이 평이동, X방향의 평이동과 Y방향의 평이동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요 직선의 모와 기울기와 같다면 뭐가 되더라? 곡선 위의 요 점은 같은 점이다. 이유는 얘는 곡선만 평이동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이동했다? 요 직선도 같이 이동한 겁니다. 이 직선 x = 2, y =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이 식이랑 똑같이 나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만 평이동한 게 아니라 곡선까지 같이 이동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얘는 뭐더라? 곡선 위의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점이기 때문에 얘의 길이는 이렇게 같이 이동한 거야. 직선하고 곡선이 같이 이동해서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2가 돼서 얘의 길이 몇이 나옵니다? 2√2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울기가 주어졌으니 이거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이 평이동량을 봐야 돼. 그럼 이 그래프의 평이동량을 먼저 보고 평이동량이 만약에 기울기가 동일하다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다르다면 이 좌표 설정을 평이동량으로 정하는 거죠. 이 점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얘는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밀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수업에 기출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얘를 응용한 거야. 근데 그걸 자취방정식으로 응용해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이제 요 해석만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바로 풀리는데, 이제 이거지. 봐봐. 대충 그래프 그릴게요. 얘 대충 그래프 그리면 이런 지수함수 있습니다. 얘가 요 그래프고요. 얘는 얘 그래프가 뭐 하게 될까?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겠죠.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대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얘가 뭐가 되지? A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A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 이렇게 가다가 누구랑 만나는 거죠? 요 지수함수와 다시, 왜 로그 함수를 그리니?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요 삼각형입니다. 요거.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좌표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하지? 아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A라고 뒀으니 저거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뭔가 해석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럼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잘 보세요. 2x제곱 t로 취환할게요. 2x제곱 t로 취환하면 지금 얘는 t 플러스 2분의 k입니다. 그 다음에 쟤는 t분의 k라고 주어지고요. k 빼기 2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제 1단계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k 넘기면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분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넘기면 2분의 k 빼기 2입니다라고 주어져요. 그럼 싹 다 2t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2t제곱 될 거고요. 여기다 2t 곱하면 몇 되는 거죠? 2k가 될 거고, 여기다 2t 곱해버리게 되면 더하기 k 빼기 4에다가 t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넘기면 이제 2t제곱 마이너스 k 빼기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꼴 0이라고 주어지고, 이거 땡큐야.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 2가 되고요.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2가 되고 1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건 k겠죠. 1이 아니라.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k 곱하면 4,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k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누가 나오는 거죠? t 값은
2분의 k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t가 2x제곱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 음수는 되지 않고요. 얘만 답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2x제곱이 2분의 k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 놈을 이용해서 x좌표 구했네요. 그럼 x좌표 뭐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분의 k입니다. 요 a점 좌표는 요 a점 좌표는 몇 되는 거냐면 로그의 2의 2분의 k,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x제곱이 k예요. 그럼 2x제곱이 k니까 2x제곱에다가 k 집어넣으면 t가 이제 2x제곱이 k란다. 2x제곱이 2분의 k예요. 그럼 t가 2분의 k니까 t자리 2분의 k 집어넣으면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 k 나옵니다. 즉 y좌표는 k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a점 좌표입니다. a점 좌표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제부터 문제 출발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볼 때도 이거거든. 여러분들 봐봐. 문제에서 k 플러스 로그 2의 k를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 이런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지수가 k 하나인데 그냥 k만 물어보면 되지. 왜 k 플러스 로그 2의 k를 동시에 물어봤지? 이유는 k 자체가 무리수거나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통째로 구하는 방법으로 얘를 풀어라 라고 하는 힌트를 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 얘는 a점 좌표를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k 값에 따라서 a점 좌표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뻔하죠. 왜 그러겠어? 내가 연립한 이 지수 두 개가 k 값이 바뀌면 이 그래프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움직일 때마다 a점 좌표도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k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같이 x랑 y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같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얘가 한 그래프에서 움직인다는 거 볼 수 있어. 이게 자취방정식이라는 건데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는 얘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보세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로그의 2에 2분의 k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k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k가 바뀌더라도 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얘가 x좌표입니다. 얘가 y좌표입니다. a에.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좌표는 로그의 2에 2분의 k고요. y좌표는 k입니다. 그럼 우리는 k를 소거해서 x, y에 대한 x와 y가 어떤 관계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만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요것끼리의 관계식을 보기 위해서 k를 소거하는 거야. 그럼 k 소거가 너무 쉽네? y가 k니까 k 자리에 y 집어넣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 x는 로그의 2에 2분의 y인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얘 이쪽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2x제곱이고요. x 2 곱하면 2x 플러스 1제곱이야. y는 몇 되는 거죠? 2에 x 플러스 1제곱이다라고 주어집니다. 즉, 이 a는 k 값이 바뀌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그럼 얘는 딱 캐치했어야 돼. 와, 평가원 천재네 라고 느꼈어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이 그래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 지울게요. 이 그래프 지우고 새로운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싹 다 지웁시다. 이렇게 x축 있고요. y축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지수함수가 y는 2에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그래프고요. 여기 어딘가에 a점이 있습니다. a점. 이 a점이 로그의 2에 2분의 k, a라는 2분의 k, k라는 점이 a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그을 건데 누구랑 만나는 점이냐면 얘랑 만나는 점이야. 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는 뭐더라? y는 2에 x 빼기 3 마이너스 2입니다. x 빼기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릴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미 캐치하셨을 겁니다. 뭐죠?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래.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요 지수함수와 요 지수함수를 비교해 보면 요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3만큼이야. 평행이동 양을
기울기를 만들었더니 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A점과 요 B점은 곡선 위의 무슨 점이다? 같은 점이다. 그러면 얘 길이는 계산 안 해도 몇이 나오죠? 3루트 2가 나옵니다. 왜? 이 길이 3, 이 길이 3이니까 이렇게. 그럼 A, B의 길이를 바로 구했으니까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어?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높이만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넓이가 16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되죠? 높이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높이 누구죠? 높이 얘야, 얘. 이거 높이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직방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즉, 이 직방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 직방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이 A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직방 만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직방 이렇게 나올 거야. Y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의 2의 2분의 K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지수의 로그의 성질 쓴 다음에 얘 전개하면 뭐가 나오죠?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의 K죠. K부터 쓸게요. 얘 넘기면 K에다가 K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몇 되어버리는 거죠? 얘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게 직방이에요. 선생님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나요? 맞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을 겁니다. 뭐죠?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요 길이. 그럼 이거 좀 식이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봐봐. 이 길이 구하는 건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거 45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1대 루트 2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나오면 이 직선의 x절편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x절편에 루트 2분의 1만 곱하면 바로 높이 나오니까 우리는 굳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s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가 밑변이고요. 그럼 높이는요? 라고 하면 높이는 여기 x절편, 이게 x절편이죠. 그러면 k 플러스 로그의 2의 k 마이너스 1에다가 몇만 곱하면 되더라? 루트 2분의 1만 곱하면 됩니다. 이게 넓이야. 이게 몇 나오는 거지? 16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없애버리고요. 루트 2랑 얘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3분의 2만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 플러스 로그의 k가 한 방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얘 3분의 2 곱한 다음에 1만 넘기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 플러스 로그의 2의 k라고 하는 결과는 16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32겠죠. 그럼 3분의 32에다가 3분의 32에다가 얘 넘기면 1 나옵니다. 그러면 3분의 35가 정답. 이랬어요. 이 문제 말씀드린 대로 A점 좌표 찾아서 그게 K 값이 움직이면 하나의 그래프에서 움직인다는 자취방정식 해석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쪽은 잘 안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대랑 사관학교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어떻게 보면 경사관 문제에 최적화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평가를 싹 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해석은 혹시 올해 우리 경찰대 사관학교에서 비슷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판단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훈련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랬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통 과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특정 문제 22, 15번 이런 문제 그리고 21, 14번 이런 네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평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면서 어떤 이론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선생님 이제 실판 정리하고 돌아와서 선택 과목 또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